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 특히 그 작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구강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 같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몸무게 20kg 미만 소형견들, 이 친구들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최신 과학 논문을 가져왔어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2025년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목이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과 트레포네와 덴티콜라는 소형견의 치은염 및 치주염에 대한 강력한 바이오마커이다 입니다. 좀 길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요. 어떤 구강 세균이 소형견의 그 회복 가능한 초기 잇몸 염증, 그러니까 치은염하고요. 또 이게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잇몸 질환, 치주염. 이걸 구분하는 핵심 지표, 뭐랄까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반려견들한테는 정말 흔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연구가 좀 부족했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연구가 보니까 와, 643마리, 소형견 643마리에서 샘플을 1054개나 채취했더라고요. 이걸 분석해서 12가지 특정 구강 세균량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어떤 세균이 아직 괜찮은 치은염 단계, 그리고 이게 심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치주염 단계, 그러니까 초기, 중기, 진행성 이렇게요. 이 단계들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그걸 밝혀내는 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할 세균이 바로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 줄여서 FN이라고 부를게요. 이 연구에서 FN이 치은염, 그러니까 아직은 회복 가능한 초기 잇몸 염증 단계랑 아주 강력한 연관성을 보였어요. 검출률도 50%가 넘었고요. 꽤 높죠? 아, FN이요? 네. 50% 이상이면 정말 흔하게 발견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지금 약간 문제 있긴 한데 관리 잘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조기 경보 신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기 경보 신호라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럼 혹시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좀 결정적인 신호, 이런 것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바로 트레포네마 덴티콜라, 이건 TD라고 부를게요. 이전 연구에서도 이 TD랑 치주염 관련성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구는 정말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특히 그 건강하거나 치은염만 있는 그룹, 그러니까 회복 가능한 그룹이죠. 이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심각한 치주염이 있는 그룹, 즉 비가역 그룹에서는 TD 세균수가 이게 무려 146배나 폭증했습니다. 네. 146배요? 잠시만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TD 수치가 높다는 건 이건 거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TD는 이제 비가역적인 치주염 단계로 진행됐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근데요, 모든 세균이 다 이렇게 막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사람 치주염 연구에서는 중요하다고 알려진 세균이 있거든요. 아그레가티박터 액티노마이세텐 코미탄스, AA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 소형견 연구에서는 질병 심각도랑은 딱히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아, 사람하고는 좀 다르군요. 네. 또 하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얘가 좀 유력한 원인균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았던 게 있어요. 포르피로모나스 굴레, P굴레인데요. 이건 검출률이 76.85%로 엄청 높고 세균수 자체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명의 심각도하고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는 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다고 해서 꼭 주범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양이 많다는 것과 질병을 심각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의 주요 치주염 원인균 중 하나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피지라고 하죠. 이것도 약한 연관성은 있었는데 결과가 좀 놀라웠어요. 피지 수치가 오히려 낮을수록 치주 질환이 더 심각한 경향을 보였어요. 네. 잠깐만요. 피지 수치가 낮을수록 심각하다고요? 그건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서 알던 거랑 완전 반대인데요? 맞아요.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죠. 그럼 이게 뭐랄까, 개하고 사람 구강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세균하고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그런 걸까요?
이 부분은 진짜 좀 의외네요.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추가 연구가 필요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진짜 개와 사람의 구강 환경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하긴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 세균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었죠. 그 나이나 체중 같은 것들 말이죠. 아, 맞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치주 질환이 더 심각해지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역시 나이 들거나 좀 체구가 작으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뭐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비슷한가 보네요. 그런 셈이죠. 아무래도요. 근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신뢰도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물론이죠. 이 연구의 강점 중 하나가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특정 치아 상태만 딱 본 게 아니고요. 전체 구강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그룹을 아주 엄격하게 나누고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샘플 수가 1054개로 이전 연구들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네, 엄청 많았죠. 거기다가 유전자 증폭 기술, qPCR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세균량을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격한 기준의 대규모 샘플 그리고 정량 분석까지 신뢰도가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쭉 파헤쳐본 이 연구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소형견의 경우에 푸서박테리움 뉴클레아툼, FN이죠. 이건 치은염, 즉 회복 가능한 초기 단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트레포네마 덴티콜라, TD, 이거는 치주염, 즉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의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딱 정리하면 그거죠. 이 두 세균이 소형견에서 치주 질환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바이오마커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랄까 건강 신호등처럼 FN은 약간 노란불 느낌, TD는 이미 빨간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신호등 비유 좋네요. 확 와닿는데요. 네, 물론 근데 이 연구가 20kg 미만 소형견에만 국한됐다는 점, 그리고 샘플링한 치아가 좀 특정 부위라는 한계는 있어요. 그건 감안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개와 사람의 입속 세균 중에 서로 공유하는 건 고작 16.4%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개한테만 있는 그 나머지 83.6%의 세균들 중에요, 우리가 아직 전혀 모르는 어쩌면 구강 건강에 숨겨진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세균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상호작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려견의 입속 미생물 세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이것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